주십시오.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그 형사부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1999년 6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부산지검에서 동부지청 형사부장을 하신 것 때문에 아마 더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 검찰청에서의 기억,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특히 하도 고소고발 사건이 많은 세상이라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좌우지간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막 그런 경우에 있어서 형사부에서 받은 기억이 검찰에서의 어떤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국민을 접하게 되는 데에 비해서는 사실은 빛이 안 나는 거죠. 뭐 공안이라던가 화려하게 정치인들 구속하고 재벌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더 빛을 보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형사부가 소외됐다는 생각을 많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국정감사 때도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무부에다가 이 형사부 배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 별도로 작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시정의 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의원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은 이 검찰의 근간 부서인 그 형사부 또 공판부의 역할과 비중을 좀 늘리고 또 필요하다면 특수부와 강력부 그 외 정부기관에서 그 파견검사 인력 등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이들 분야에 투입시키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이 형사부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하는 거 합의한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자님도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하셨죠? 네. 국회에서 여야가 그 법무부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을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선 본연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일선에 우수한 인력을 좀 더 보강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법무부에 어떤 문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날 그 법제처의 2013년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계획을 통해서 법무부 파견검사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법무부 외에도 타부처와 또 지자체, 외국 공관 등의 한 60여 명의 검사가 각 기관의 법률적 자문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검찰 인력이 부족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현행 검찰청법이 청와대 현직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부기관 파견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국민들이 원하는 소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정점에 있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또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선 검찰에 대한 그 인사를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하도록 해서 각 개개 검사들이 소신껏 각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 맞다나 그 검찰 인사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느냐가 아마도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공정하게 해주시리라고 제가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수문화라는 게 특히 군대에서 이제 있는 그런 문화인데 이 검찰에도 이런 기수문화가 사실은 이제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기수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상당히 조직문화 전체를 경직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소통 절차를 가로막고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나는 전문화를 상당히 어렵게 합니다. 기수별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경직된 그런 기수 문화는 상당히 좀 타파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어느 누가 선택되는 것이 선택의 문제지 다른 분들이 모자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저 동기한 사람이 그 발탁이 됐다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옷을 벗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저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